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동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이제 대선에 지금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이기도 하고요.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말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덕수 예비후보는 8일 만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꼬가랄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매주 월요일 박주영 정치부 기자와 함께 대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자, 6월 3일 대선 대진표 확정이 됐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선에 오릅니다. 자,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영상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다른 여러 후보자님들도 마음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승리를 향한 충정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끌어안겠습니다.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까? 됐을까? 네. 오늘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 관련 서류를 등록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에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네. 무리하게 후보 교체하려고 하다가 대선 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권 잡고 수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어제 사무총장의 4선 중진인 박대출 의원을 임명하면서 일단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예. 또 의원총회에도 참석해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이라며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고 밝혔는데요. 당내 화합과 통합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저 역시 더 넓게 품지 못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며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는데요. 큰절을요. 예, 의원들은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는데 다만 당내에서는 약간의 중간에 국민의힘 갈등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금 수습하는 과정은 약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복귀 후에 빅텐트 만들어서 반 이재명 전선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 이재명 전선 빅텐트 어떤 인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는 어제 선관위를 네. 찾아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 화합하고 더 우리 당만이 아니라 폭을 더 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광폭의 빅텐트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이 범보수 진영이 추진하는 빅텐트 가능성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참여 여부입니다. 이낙연.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선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예. 더군다나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할 경우 선거 비용 보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합당 형식의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현재까지 빅텐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씨와의 거리두기 없이는 빅텐트 참여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현재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10%만 넘으면 절반 돌려받고요. 15% 넘으면 다 돌려받죠. 막 그런 것도 계산을 할 것 같은데. 자, 민주당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청 투어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청년 공약이라든지 어르신 복지 정책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주요 내용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남 강진을 네. 끝으로 호남권 골목 경청 투어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식 유세전이 돌입하는데요.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의 접경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의 동해안벨트 그리고 충북, 전북 그리고 영남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찾으면서 어려운 소도시를 중심으로 골목골목 찾아가는 경청 경청 투어를 투어. 진행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청 투어 중 양고법 개정, 그리고 공익직불금 확대, 노인 돌봄 청년 공약, 불교 지원 정책, 우주 항공 방위산업 강국 관련 산업 정책, 해병대 독립적 준4군 체제 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수시로 다양한 세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0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됐습니다. 자, 1번, 2번, 4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대결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 후보의 유세지, 첫 유세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하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오늘 새벽 5시부터 유세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유세 행보를 보였고 이준석 후보는 오늘 0시 시작으로 여수 산업단지에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이들 세 후보는 첫 유세 일정을 소화한 뒤 22일간 대선 표심 경쟁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광화문 광장을 찾은 이유는 역시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열망과 함성을 선거 과정에 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새벽부터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한 것은 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순대국밥을 함께 먹으면서 일단 주민들과 함께 순대국밥도 먹었다고요? 네, 김문수 순대국밥도 순대국밥? 먹었습니다. 예. 네,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네. 국민의 민심을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가 여수를 찾은 것은 이 쇠락한 공업지대에서 밤새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 지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을 펼치면서 러스트벨트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주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 공표된 에너지경제 의뢰로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3자 구도 가상 대결, 그러니까 이재명 대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그러네요.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52.1%를 1위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6.3% 순이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경우 각각 5.5%포인트, 3.3%포인트 상승했지만 아하. 이준석 후보는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박준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저희 중요한 인터뷰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 관련해서 인노회 사건의 당사자 이성우 씨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36년 전입니다. 1989년이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 있었는데 이것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아이고, 참, 기억하기 싫은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인데, 네. 뭐, 이렇게 물어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 옛날에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음흠. 군신했던 그 노동자를 기억하시죠? 네. 뭐, 그 외에도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 네. 발전은 굉장히 더뎠습니다. 네. 근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12.12 쿠데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서, 5.18 광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1980년대를 그렇게 연 그 전두환 군사정권은 국민의 생존권과 기부권을 많이 억압했습니다. 네. 그 전두환 민주인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예,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정권이 때. 막 넘어서서, 예. 예, 그 민주인사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그 가택연금 구속이 굉장히 일상화됐고요. 그렇죠. 그 수백 명에 달하는 그 언론인들이 해고 투옥됐고, 네.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은 강제로 군에 입대시켜서 예. 밀정이들하고 이게 강요하는 그 만행을 저질렀다고 저는 뭐 알고 있고요. 그런 사건이고요. 예, 무고한 음흠. 국민들은 이제 삼청교육대 같은 데 끌려가서 네. 많은 폭행을 당하고 강제노역까지 시켰던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당시 피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이거 인노회 사건 이제 주목을 다시 받고 있어요. 조희대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희대가 이 사건에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인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제 기억을 중심으로 예. 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조희대 그 이름을 갖다가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네.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라는 것들의 취지에 공감을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치안본부 수사관들이 자기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들이닥쳐서 저를 이제 끌고 갔고요. 체포되셨군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 48시간이라는 시간도 어기고 4일 만에 저는 풀려났습니다. 아휴. 예. 근데 체포됐다 풀려난 것도 그 당시에 대단한 일이었는데요. 예. 당시 백영엽 판사님, 예. 저희들 영장을 심사했던 백영엽 판사님이 최초 판사님이 백 판사였네요. 예. 예, 맞습니다. 백영엽 판사님이 이런 정상적인 노동운동 단체라고 보이고 치안본부가 주장한 대로 이적 단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아하. 근데 저는 결혼식을 딱 6일 앞둔 시점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결혼식 6일 앞두고 예. 굉장히 당혹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보다도 당장에 이제 부모님 얼굴이 눈에 띄고 네. 장인 장모님 얼굴도 또 눈에 띄고 예비 신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제청혼을 받아줬는데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당연하죠. 생각에 그러고 있었는데 예. 어쨌든 풀려나가지고 예. 저는 이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아하. 참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또 영장이 어. 청구가 됐군요. 예. 그렇죠. 이렇게 재신청을 한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 예. 근데 뭐 재신청할 때 우리가 뭐 다른 조사를 더 받았거나 아니면 뭐 음흠. 다른 증거가 추가로 제출된 바가 전혀 없는데 네. 당시 그 영장을 그 담당했던 그 당시 그 당직 판사가 그 바로 이게 조희대고요. 그때 조희대 판사가 영장을 이제 심사를 했군요. 그렇죠. 그 예. 영장 심사를 하고 그 바로 앞에 다른 판사가 그 기각을 시켰던 영장을 네. 특별한 다른 내용 없이 그냥 재발부했습니다. 아하, 그게 아하.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조선일보 색연필 뭐 이런 데도 네. 그 거기서 이제 뭐 그 혼자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음흠. 끝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신부 뭐 이런 그 아,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요. 결혼식 하루 앞두고 지금 구속되신 거예요, 그러면? 구속이 되지 않았죠. 저는 그 아침에 네. 신문 뉴스에서 네. 영장이 재발부됐다는 아휴, 사실을 알고 알게 되셨군요. 예. 일단 도피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네. 조이대를 지금 경험하신 입장에서 지금 대선 얼마 안 앞두고 이재명 후보 예. 파기환송심 진행하는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어떤 느낌 들으셨어요? 뭐 그때의 기억이 그냥 그대로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예.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독선과 아집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증거 보강도 없는 상태에서 재발부한 발영장을 재발부한 거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겪든 말든 자기 앞길만 밝히면 된다. 그렇죠. 자기 앞길만 잘 챙기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판사라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예. 되겠죠. 그렇죠. 그 예. 판사라는 건 이제 그 기본적으로 판사라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나중에 재심을 청구해서 예. 재심 청구해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무죄로 그 판결이 났죠. 나왔었고. 예. 그 당시에 그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 영장을 청구했던 것도 음흠. 잘못됐다는 것들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인노회 사건하고 지금 예.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통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고법에서 그 판결도 저는 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법에서 판결한 내용들 아,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내용이 상세하지도 않고 그렇죠. 설득력도 떨어지고 아하.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의견도 있었잖아요.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하지만 두 분의 의견 재판 대법원. 네. 그 의견들을 보는 것들이 훨씬 더 그 내용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그 앞부분에 뭐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그냥 말도 안 된다 이 말씀하시려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예. 그냥 뭐 짜맞춘 판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노회 이제 사건도 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해하셨나요? 네,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분명하다. 저희가 노태우 정권이 이제 공안 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신호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공개 활동을 하는 어느 정도 공개 활동을 하는 그 당시 노동운동을 공개적으로 못했거든요. 네. 근데 공개 활동을 하는 저희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공격했던 거죠. 뭐 이게 이제 사법 쿠데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뭐 제가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뭐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참 답답한 건 맞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 판결을 하고 이러던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역사에서 어느 정도 단죄를 받아야 되거든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인노회 사건에 대해서 사건 조직에 가담한 판사 조이대 그리고 그 사람은 6년간 대법관을 지내고 지금 대법원장이 되었고요. 당시에 관여한 검사 중에서 제가 이름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김학의가 있었어요 그때 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김학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 성범죄 예, 예, 동영상 주인공이 됐고 예. 뭐 그랬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박순용, 아하.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까지 지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노회 사건 조작에 가담한 죄를 사과한 적도 없고 그러네요.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 그 이번에 다시 한번 등장한 그 조희대 이런 것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대체 정의란 대체 무언가 네. 그 사필 규정 이런 것들이 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 사회에서 반영돼야 되는가 이런 문구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이번 내일 모레 14일 날 국회에서 예, 대법원장 청문회도 있거든요. 예. 뭐 참석할지 출석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여겨 보시겠습니다. 예, 당연히 눈여겨볼 거고요. 네. 그 사법 정의가 네. 그러니까 사법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은 나라가 제대로 되기도 힘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우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먼데이 영식당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이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시 스타일리스터, 이상민 PD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데이 영식당 공식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기대되는 이슈 각각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당이 있는데 네. 네. 그 당이겠죠? 네. 자기들이 열심히 경선이라는 걸 치러서 예. 네, 그 후보를 뽑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박수를 막 치더니 갑자기 그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새벽에 갑자기 또 이 후보는 안 되겠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네, 이 후보는 안 되겠다고 후보를 바꿔버렸습니다. 바꿨어요. 네, 바꿔버렸는데 그 당의 당원들이 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또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다시 그 후보 바뀌는 대상이 됐던 후보가 살아났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단 한 뭐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당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처음이지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계 최초 경선 출마 후보 전원 탈락. 네. 1등이 한 명은 나오기 마련인데 전원 탈락했다 경선에서. 네, 그런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신기록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저는 그게 참 인상 깊었다. 자, 뭐 국민의힘 주말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김문수 후보로 돌아갔어요. 우리
네. 방영식 에디터도 네. 눈여겨본 이슈가 있을까요? 그 뭐 한밤의 군사작전 같은 네. 그 후보 교체 사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이 제동을 걸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ARS 투표를 통해서 그 찬반이 쉽지가 않은데 반대가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사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ARS 조사 방식이 어땠냐면 네. 반대한다고 누르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로 반대하십니까로 다시 물어봐요. 한 번 더 물어봐요? 한 번 더 물어봐요. 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겁니다. 아. 그거를 보고 나서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비대위에게 일임하며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언제 우리가 줬냐. 굉장히 분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 저는 사실은 뭐 이 내용은 지난주의 일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지상으로 출입을 합니다. 네. 예, 지상으로 출입해서 재판을 받는 날이거든요. 아. 과연 뭐라고 떠들지가 저는 가장 큰 관심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한마디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이상민 PD는 정치권 인사 중에 누구의 목소리로 오늘 영식당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오늘부터 사실 공식 선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김문수 되기 바랬죠. 김문수랑 예. 한덕수 이 두 분의 만남 예. 거의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김문수입니다 이거 계속 연습하고 있다가 예. 어느 순간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아껴야 됩니다. 이거 연습하다가 누가 되려나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돼가지고 예. 후보들의 이제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된 걸 보고 네. 누가 있는데 이분이 있더라고요. 어. 안녕하십니까 홍교안입니다. 안경.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후보를 바꾼다뇨.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문제는 부정이야. 부정선거 척결로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네, 황교안 황교안 총리도 후보 나왔어요. 무소속. 무소속으로 나왔다는 점. 야, 네. 황교안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황교안 후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후보 번호가 구주화 후보보다 뒤에 있어요. 뒷번호예요. 후보. 자유통일당 후보인데 거의 가나다 순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 뭐, 무소속은. 그래서 구주화 후보 다음이 맞아요. 아마 황교안 무소속 후보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게 구주와 황교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주라는 뜻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으로 그러네요. 통하기 때문에 구주와 황교안 이렇게 묶어가지고 온라인상에서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후보들의 면면이 나오니까 이제 이것도 좀 하나의 재미 요소로 예.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가나다 순위 아닌가요? 이제 또 네. 8번은 또 송진호 후보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뭐 지난 주말간에 하여튼 대선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인데 주말간에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요 얘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이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 당원이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어쩌면 혼란이 종식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심야 이렇게 바꾸는 게 당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당원들이 그걸 그렇게 보고 반대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 일단 뭐 아무리 상대가 네. 뭐 어떻다고 해도 동정표라는 걸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이전까지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다수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수의 당원들은 한덕수와의 단일화 필요하다. 이게 거의 이제 다수 의견이었거든요. 그 직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시행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덕수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뭐 80몇 %죠. %였어요. 제 기억에. 그렇죠. 82.82%. 그렇죠. 그리고 빨리 해라. 예. 그리고 언제 할까에 대해서 투표가 아니라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된다. 네, 그거는 86%인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여론 구성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야밤도 새벽 3시 4시에 딱 우리 다 잘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잡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런 일이 있을 경선을 다시 하는 그러한 형식적으로 네. 그러한 방식을 취할 것 같아서 사실은 일부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에 3, 4시 할 줄은 몰라가지고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놓치겠죠. 그러니까는 놓칩니다. 그거는. 그렇죠. 입법전형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 관공서가 문을 여는 것도 아닌데 서류 30 몇 종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건 등록이 안 되는 건데. 딱 1시간 열어놓고 이제 딱 등록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일종의 동정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 당심이 흔들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소위 말하는 이제 나머지 경선에 참여했던 주자들이 거의 다 김문수 후보 편을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선에 참여했던 주자들이 또 주자들의 가까운 당협위원장들이라든가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의중이 당원의 여러 가지 표심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군요. 세 번째로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원들의 조직을 막 하려고 들고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표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 대결 구도가 이런 측면이 있죠. 한덕수를 지지하는 친윤, 김문수를 지지하는 아스팔트 보수 이런 방식의 이제 대립 구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대립 구도 속에서는 당연히 김문수를 지지하는 아스팔트 보수가 또 움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것이다. 그때 딱 그 극우 유튜브를 보면은 거의 이제 쌍권을 뭐 거의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한덕수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 순간에. 그렇죠.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이 몇 단계가 다 결은 다르지만은 예. 김문수를 살려야 한다로 귀결이 되는. 그게 그렇게 딱 그렇죠. 집중이 돼서 그런 시너지가 나서 와. 이거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 일단락 되긴 했는데 뭐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뭐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아주 친윤 주류들 사퇴해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됩니까? 저는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거는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네. 11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사퇴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어요. 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당원 ARS 투표에서 일단 부결이 된 즉시 자신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토요일에 늦은 밤에 밝힌 것이고, 권영세 원내대표는 어쨌든 의원들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이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실제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네. 그래서 언론 보도도 거기까지는 일단 김문수 후보의 언급이 없었다라고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염치가 있다라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좀 맞다고 이른바 봐요. 쌍권, 권권. 예, 왜냐면 네. 이제 이 투톱 체제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알량한 대통령 후보직이라는 표현을 두고 나서도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단 말이죠. 대통령 후보직이 알량한 것인지 그 후보직에 집착하는 김문수 후보가 알량하다라는 것인지 뭐 그건 뭐 제가 뭐 굳이 더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권영세, 권성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닐까 책임을 져라. 싶긴 한데요. 과거에 또 이제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재 의원님?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막장 드라마! 정말 투톱이 쌍권 지지해서 누가 봐도 정말 권영세, 권성동이가 투톱 아니겠습니까? 투톱이죠. 예. 그제 이렇게 알량한 자리다. 어? 한심하다. 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은 원내대표직이 알량합니까? 알량한 원내대표직. 가만히 계세요. 지금 그 청문회 일부 직전 이렇게 단어 쓰는 거는 정말 이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상당히 사상 얼마나 불필요한 심정을 가졌으면 전 얘기까지 했겠습니까만 저런 발언 상당히 신중해야죠. 정치라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계세요. 예. 그래서 저 보세요. 끝까지 단식 투쟁을 하면서 제대로 직직수로 척추가리까지 그 맞아가면서 이렇게 그 존버 정신으로 버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렇게 함부로 알량하다 이렇게 알량하다. 하면 세상 곤란한 거죠. 이 끝이 말 끊어가지고 지금 퇴직 끊겨잖아. 아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코 닦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앉았습니다. 다 물러나야 됩니다. 나가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하십시오. 탈당하십시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유. 알겠어요. 까먹으셨어요? 까먹으세요? 이름을 까먹으셨습니까? 어떤 걸 까먹으셨습니까? 이름이 뭐더라? 이름 혹시
이재명? 이재명 후보요? 신유는 책임지고 우리 당에 발 뻗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후보인 알겠어요. 또 까먹으셨어요? 알겠어요. 이름이 뭐더라? 다 까먹네 자꾸 계속. 김문수 후보요. 우리 김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김문수. 묵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남겼어요. 윤석열 이게 의도된 건지 또 그리고 이게 어떤 속내가 있는 겁니까? 친윤이 지금 저게 맞는가 싶기도 한데요. 윤석열의 일단- SNS 메시지. 일단 아까 이제 뭐 권성동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은 네네. 그 사퇴를 안 하는 속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김덕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를 밀려고 했던 속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친윤 기득권을 유지하고 대선 끝나고 나서도 이제 당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건데 그때 가서 이제 대선 이후에 원내대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당권에 도전하려는 속셈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권성동 당권 도전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권에 도전을 하려면 지금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명예 퇴진하면 안 되는 거죠. 친윤 입장에서는 예. 유지하다가 다 전당대회 시작이 될 때 그때 가서 이제 뭐 정리를 하든지 해야 이게 말이 된다라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윤석열의 행보라는 건 뭡니까? 한덕수의 힘을 실어주는 행보의 기획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또 김문수 쪽으로 가버리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한덕수를 둘러싼 이 소동은 네. 방식을 봐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이 맥락을 봐도 그렇고 배우는 윤석열 아니냐라고 스타일상. 다 생각하고 그렇죠. 이 네. 스타일이 그냥 다 뭐 꼼수 네. 꼼수와 저는 이제 어디서 해킹의 방식이다라고 그랬는데 어디 취약점을 찾아내 가지고 네. 그 취약점을 파고들어 갖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우기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스타일 자체가 이제 윤석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근데 방식인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김문수 됐으니까 좋지. 김문수 지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생색내는 거 이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네요. 오히려 자기가 기획자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획자가 아닌 척 해야 되는 이 측면 네.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수를 지지하는 아스팔트 보수 그다음에 한덕수를 지지했던 친윤 기득권 이 두 개가 지금 갈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윤석열이 뭔가 메시지를 내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킨다. 이런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자기 지분을 또 뭔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그럼에도 됩니다. 우리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영향이 아직 있다고 보는 건지 저게 국민의힘 정당에 또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러는 건지 저는 뭐 본인의 궁금해요. 영향력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꺼지지 않게끔 지금 되살리는 그런 것도 있군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그 이미지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 어떤 역사관 논란이 있었던 발언이라든지 뭐 극우적인 그런 했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평가를 받아온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좋지 않은 그러니까요. 평가들을.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됐을 때 이제 그런 우려들,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사태를 겪으면서 김문수 후보가 약간 뭐 불사조 이미지 같은 밟아도 되살아나는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됨과 동시에 당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당원 투표 안건 부결되고 나서 그다음 일요일 오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어간에 갑자기 윤석열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 대선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선언과 같은 그런 글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국민의힘에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내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내가 앞으로의 이 어떤 선거나 대선에도 개입을 할 것이다라는 선언과 저는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요. 네. 김문수 후보조차도 이번 대선을 어쨌든 양쪽의 결집 선거, 특히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의 결집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다면 내 메시지를 김문수조차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단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 오랜만에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 오랜만에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아니 야 오랜만에 나왔어. 자격이 없는 분인데 자꾸 개입을 하세요. 아니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응? 예? 자, 우리 이번 선거는 제가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은 자유와 법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무책임한 선동과 우리 무질서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번 대선의 선택지에 놓였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한덕수 우리 총리께서 노력을 해주셨지만은 이제는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요. 잠깐만 전화가 왔네. 그래요. 그래. 재판 받으러 가야죠. 아니 내가 한덕수는 대행으로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럼 덕수형으로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나도 말이 많다고? 그 입을 다물라고? 야 조경태 미쳤어? 아이, 에라이.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여러분. 네. 에이, 재판 잘 받으시고요. 오늘 재판 이거 그만해. 열심히 좀 받으세요. 한잔해야지. 뭐또 한잔해요. 보리밥값 먹고.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경청투 하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전남입니다. 화순, 강진, 해남, 영암. 공식 선거 직전에 텃밭인 호남에 간 거. 어떤 의미로 우리 저는 이 계획을 좀 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일정이 대부분 소도시 위주로 좀 짜여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일정 중에는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 내지는 이제 진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이나 도민분들이 많은 지역을 사실 방문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아니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팽팽했다라든지 캐스팅 부스트가 됐던 지역 혹은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과거 대선에서 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시민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 곳을 방문하면서 이제 통합의 메시지로 어쨌든 보여줌과 동시에 그 장면을 보는 전국 유권자들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법한 지역이나 지역민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구나. 이런 행보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호남이라고 하는 텃밭을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봐야 될 텐데 여기서는 반역사 세력과 반민주주의 내지는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진압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셨어요. 네. 이 지역에서 가장 열망 있게 어떤 대선의 메시지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바로 내란 종식이거든요. 우리가 여타 여론조사들을 많이 돌려보더라도 호남 지역이 역사에 대한 정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내란 세력들을 진압하고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 여망이 가장 그 목소리가 드높은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번 대선 슬로건과도 맞닿아 있고 가장 지지를 열렬히 보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일정으로 꼽은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요거는 이제 들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하면서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지금 미국 가버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뭔가 이게 언론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한테 뭔가 던지는 메시지다. 좀 알아. 손짓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다고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근데 네. 이제 손짓을 한다면 그 손짓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손짓을 보는 사람에 대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손짓을 그러니까요. 하는 모습을.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죠.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한 데가 이제 경남 창녕 아닙니까? 네, 창녕 가서 한 거예요. 고향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출신 인사를 굉장히 이렇게 거론해주고 예우해주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경남 창녕이 이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거론할 수 있는 정치인들 중에 지금 좀 민감하지 않은 상태인 사람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나머지 탈당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예를 들면은 박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창녕이에요. 추미애 창녕 아닌가? 또 많아요. 박원순 전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거론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딱 좋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 거론하면서 근데 자기 고향에서 홍준표 왜 그러냐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령에 맞는 메시지를 내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중도 공약 이런 식으로 운동장을 넓게 펴는 운동장을 넓게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일관되게 가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또 좋게 언급해 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그런 연장선에서 보더라도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이런 덕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악연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자기가 삐졌다라고도 얘기도 했지만은 있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 어쨌든 그 결론은 어쨌든 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좋은 메시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예, 여러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죠? 아, 이재명 후보님. 여기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 것 같습니다. 저요? 정치의 제1의 본령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네. 사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가장 좋죠. 네 편 내 편 갈라 싸우는 거는 그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파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포스터에 빨간색도 좀 넣었습니다. 아, 맞아요. 삼각형. 너무 조금 넣으셨던데요? 살짝 넣던데. 크게 한번 넣으면 어떨까요? 그거 저희가 파란색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죠. 한 5분에 한 3 정도. 뉴스토마토 빨간색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통합을 통해서 예. 확실하게 진짜 대한민국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 얘기도 한번 목소리 한번 듣고 싶네요. 저희도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미국 가셨어요? 하와이 가셨어요? 미국 땅에서 예. 하이 헬로 헬로 미스터 홍으로 인사드립니다. 미스터 홍.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 놈은 한밤중에 계엄으로 자폭을 하질 않나. 그 다음에 밑에 두 놈은 한밤중에 후보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해버렸어요. 그 말도 맞네요. 이 자식들아. 미쳐도 곱게 미쳐라. 진짜 그래요? 정당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 말종들은 모두 꺼져라. 꺼져라. 권영색, 권성동, 박시영, 권성동. 직을 내려놓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판을 떠나라. 이 문지 자식들아. 그래 뭐. 알겠습니다. 야, 하와이 따뜻합니까? 하와이 좋죠. 하와이 따뜻하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아니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하와이 따뜻하다는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홍 시장님. 역시 영남고밖에 예, 없다. 저희 고등학교 선배라서 반팔 입고 있습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여기는 따뜻해요. 네. 하와이로 가이시라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가라 하와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세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지금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특히 민주당입니다. 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안전, 뭐 변수 이런 것들 얘기들이 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테러 위협 뭐 네. 이런 것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뭐랄까 걱정되는 대목이 후보의 신변 안전이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 골목골목 경청 투어 유세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아슬아슬할 만한 장면들이 좀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막 위험했다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지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시민분들 중에 좀 일부 극단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악수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자기 몸 쪽으로 뭐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다라든지 경호원들이 빠르게 제지를 했고 주변에 있는 이제 보좌하시는 의원분들이 막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일부 노출이 되면서 경호에 대한 어떤 그 강조를 더 많은 분들이 하셨죠. 근데 지금 이 대선판을 뒤집을 만한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무엇이겠느냐? 이제 뭐 30일이 아니라 20 며칠밖에 안 남은 23일 상황이잖아요. 남았죠. 23일 남았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과거 있었던 물리적인 테러 같은 행위가 아니고서는 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 마땅히 그쪽 반대 진영에서는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극단적이거나 이런 지지자들이 특히 이제 반대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런 위험한 행위를 이재명 후보에게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2중, 3중, 4중, 5중으로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안전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고. 변수 김문수입니다. 예. 덕수를 다 이기고
본선으로 살아나셨네. 문수부와 정당당당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인데 폐허 속에서도 꽃이 피어났습니다. 단일화는 성공했습니다. 여기 사회자도 단일화 성공해서 한 명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자리가 그래요. 예. 관등성명 대봐요. 국적이 어디요? 국적이 어디요?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여기 두 사람은 한 명이 앉아야지. 그 두 사람이 앉아 있어. 단일 안 됐어요. 저 후보 등록 잘했습니다. 저는. 제 시간에 후보 등록했습니다. 난 영남 사람이에요. 예. 나 수원 사람이고. 그래서 이쪽은 왜 대답을 안 해? 관등성명 대봐요. 아, 저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부산? 예, 영남 사람이네. 저도 영남 사람입니다. 합격. 이건 탈락이에요. 어쨌든 단일화를 나 했습니다. 경기도의 중심 수원. 그래서 경기도청 있는 수원인데. 어?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잖아요. 어? 나도 합격시켜 줘요. 뭐 도청장치요? 알겠습니다. 세대 교체요. 예. 네. 어쨌든 제 정정당당 후보 김문수가 해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얘기까지 듣고 오늘 영식당 먼데 영식당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갑 화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아유, 목소리가 이렇게 또 우렁차십니다, 오늘. 지금 저희 예. 평내 호평역 앞에서 아. 지금 인사하다가 예, 전화 받았습니다. 야, 예전 좀 제 개인적 기분인 것 같기도 한데 지난 대선하고도 다르게 바로 지금 바로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로 가셨네요. 네, 저희는 지금 예. 당이 얼마나 텐션을 주시냐면 네. 각 지역위원장들, 예. 국회의원 포함 지역위원장들의 동선을 1시간대로 보고 와라. 그래서 정말 잠시도 예.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총선 때 그 득표율하고 대선 때 네. 득표율 뭐 비교해서 뭔가 하겠다 당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해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예. 이게 긴장되지만 저는 원래 미친 듯이 뛰는 스타일이라 그렇지만 예. 저도 긴장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동안에 없었던 특히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되면 기득권화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슬슬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아주 당이 텐션을 강하게 해서 이번엔 정말 아마 곳곳에서 민주당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볼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홍보물 공개가 됐는데 조금 눈에 네. 띄더라고요. 예. 파란색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 빨간색 삼각형이 있던데.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거 화합입니다. 화합. 예. 우리가 그건 이런 뜻입니다. 내란 종식 그러나 끝내고 나면 화합. 종식 시키고 화합하자. 네. 그래서 길게 조금입니다. 빨간색 삼각형이 조금 더 크면 어떠냐 이런데 좀 작기는 작아요. 예, 작아야 합니다. 작아야 됩니까? 지금은 작아야 합니다. 화합은 하지만 약간 그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일단 겁니까? 우리가 화합할 생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 종식이다. 아하.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도 그거 뜨고 있긴 한데 테러 대응 전단팀 구성 요거는 네. 많이 눈에 띄거든요. 예, 일단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보내주는 메시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다 보고 다 지도부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에 뭐 소홀하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 여러분 걱정 충분히 공감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선 지면 저희는 다 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으로. 이재명 후보부터 당장에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 그 유세반이 그리고 전체 총괄하는 총괄팀 상황실에서 예. 정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님 이제 내려오셔서 시민 속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지금 후보님이 시민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유세를 하면 예. 후보가 이제 도착하잖아요. 그러고 예. 나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거 없앴습니다. 아예 안 합니까? 예, 앞으로? 동선을 최소화해서 예. 후보가 도착하면 바로 연설하시고 바로 아하. 떠나십니다. 아, 예,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후보님은 예. 그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왔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딛고 시대의 어둠을 딛고 후보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손잡고 싶어 하시고 이 마음이 강하십니다. 아하, 예.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이 그리고 제가 지금 후보님께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후보님 사랑합니다. 시민들은. 아유, 사랑합니다. 후보님을 사랑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아, 그런 어떤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제보도 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 제보가 있긴 한데 그 예. 제보들 들어오는 즉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런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게 다 시민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랑이며 염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경호도 2중, 3중 상겹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걱정하시는 왜 그 고층 빌딩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예, 무슨- 그것도 OP가 다 배치됩니다. 아,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광화문 일대 혹시 가신 분은 그 고층 빌딩 옥상에서 지키고 있는 거 봤을 겁니다. 특공대가. 예, 예, 예. 다 될 예, 것이다. 어쨌든 만전은 다하고 있다. 그러나 긴장은 늦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얘기 계속 하셨는데 재판 네.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선거법도 그렇지만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2018년부터 겪은 예. 그게 정치 검찰의 탄압으로 인한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다 무의미한 재판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내용도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 재판부가 대장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판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얼마나 허술하게 오직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예, 저는 구속이 목표였다고 봅니다. 구속이 목표인데. 예, 예, 예. 그래서 체포 동의안도 치고 했지만 그게 다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정치 재판은 사실 정무적으로도 중단되는 게 옳지만 예,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가 되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 받을 내용이 아니면 예,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안 되죠, 후보자는. 예, 법 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재판도 중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 헌법 84조에 따라 맞습니다. 네. 그 마지막 뭔가 고비였던 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인데 그 이후에 네.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고요. 26일 날 네, 결국은 예.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열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보수적인 법관들이 네. 전국 법관 회의를 열 정도로 조희대의 행태가 심각하게 네.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이것의 확인이고요. 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조희대 사퇴를 뭐 결의한다거나 이러기를 기대하지만 예, 그렇게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놨다가 민주당에서 그거는 네. 보류한 것 같고요. 네. 청문회가 14일 이제 네. 얼마 있다 열리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보통 청문회랑 같이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청문회가 진행되면 나와야죠. 법을 지키셔야죠. 아. 예, 예.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셔야 됩니다. 안 예. 나오면 예. 스스로 윤석열의 하수인 역할로 법원을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게 사법 쿠데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핵을 보류한 것은 사실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 지키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아, 예. 그리고 5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재판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예, 저희가 이게 사법 쿠데타의 연장이다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이제 일정을 짰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법원이 예, 대선 이후로 선고 그 판결 재판을 미뤘기 그쵸? 때문에 예. 예, 굳이 대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그런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출석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사법부 네. 수장인데 네. 대법원장을 이렇게 국회에 부른 게 맞냐, 또 전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늘 본말 전도인데요. 네. 그럼 대법원이 아하. 국민 50%가 지지하는 후보,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런 식으로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네. 이렇게 신속하게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네. 그렇게 파기환송하는 전례는 있었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할 말이 없네요. 예. 네. 아마 거의 또 공수처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할 것 같고 지금 벌써 배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행이 네, 될까요, 바로? 네. 공수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예. 늘 제 주장이 우리가 180석 했을 때 21대에서 공수처를 강화했어야 된다. 그때도 저는 공수처 강화를 주장했거든요. 예. 그때 공수처를 한 200명쯤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검사를 거였는데요. 예. 검사 숫자. 숫자가 나거나. 그나마 예. 검사 숫자도 적은 데다가 음흠. 윤석열, 음흠. 그 한덕수, 최상목이 검사 임명을 안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예. 공수처를 비난할 처지가 못 됩니다. 정치권 전체가, 정부도 그렇고요. 네. 그러나 의지는 있어 보이고 아하. 사실 검사 한 명이 미친 듯이 달려들면 또 못할 바도 없잖아요.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공수처 사법 발의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공수처 사법. 예. 네, 공수처 검사 300명으로 늘리고 예. 공수처에 내란 및 외환죄 수사권 주고 그리고 검찰의 기소 독점권 기소청이 되더라도 기소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없애고 공수처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영장 청구권 주는 법 그리고 공수처장을 뽑을 때 3분의 2 절대 해결 정족수를 적용하니까 늘 네. 공수처장을 제대로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과반으로 아하, 바꾸는 절반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하, 사법입니다. 사법. 이것도 네. 뭐 정부가 이제 바뀌면 뭐 네. 거부권 행사 같은 거 없으면 통과도 가능하겠네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공수처를 강화하겠다. 그런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보께서. 자, 국민의힘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네. 주말 동안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는데 네.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중간에 그렇게 막 교체하는 모습 새벽에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전 후보가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홍준표 후보 말입니다. 예, 맞아요. 그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야, 결국은 뭐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반대가 나올 거라고도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국은 부결시켜 버렸어요. 혹시 정광훈의 힘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건 추측성 부분이겠죠? 예, 왜냐하면 그 우리가 정광훈 목사 쪽에서 국힘에 많은 당원을 가입시켰다는 소문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나 긴가민가 하는 사실이었는데요. 아하. 이번에 김문수 후보 뒤에 정광훈이 있다. 이런 판단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투표는 당원 투표도 적극적 투표층이 누구냐가 중요했거든요. 아하, 예. 예, 그래서 그 적극적 투표층에 혹시 그쪽이 많았나? 네, 이런 추측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결될 거라고는 막 상상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게 부결된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처음 봤어. 이게 찬반 나오면 대부분 찬성이 찬이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쌍권총 이 네. 두 분은 다 정계 은퇴하셔야죠. 아하. 네, 그리고 권성동 님은 네. 뭐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체리 따봉의 힘이 아직도 작동하는지 아하. 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후보, 예비 후보였죠. 한덕수 전 총리. 네. 선대위원장 제안했는데 이걸 수락할까요? 아직까지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덕수 후보. 이 상황이 예. 할 생각이 있고 정말 국민의힘에 충정이 있으면 논의하겠다 할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국힘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본인들은 위기의 수렁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한덕수란 분의 진정성 같은 거는 정말 토리에게나 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토리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끌다가 네. 뭐 하건 말건 국민들이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부에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 있고 네. 또 뭔가 사퇴도 하고 친윤들 좀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근데 선거 얼마 안 앞두고 이걸 바꾸는 것도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비대위원장을 뭐 젊은 김용태 국회의원으로 할 의원이요? 모양인데요. 예. 젊은 국회의원도 젊은 국회의원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예. 예, 이건 보수의 가치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예. 그동안에 제가 어제 뭐 그런 기사가 따서 쭉 보니까 정말 왔다 갔다 하고 보수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될 분이라 정말 국민의힘은 한동안 혼돈에 빠질 것 같은데 네. 일단 응징부터 받으십시오. 국힘은. 응징. 예. 지금도 내란숙의 윤석열이 1호 당원이세요. 네네네네. 그런 정당이 무슨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냅니까? 그 윤석열 얘기했으니까요. 말씀 좀 네. 해보면 네. 전환길 뉴스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또 자신의 네. SNS를 통해서 또 네. 메시지를 냈습니다. 메시지 낸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나는 건재하다. 아, 나와 김건희는 건재하다. 예, 우리가 실세다. 예. 그리고 이것은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는 국힘에 대한 메시지. 아, 국민의힘에 던질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라고 봅니다. 나 1호 당원 절대 탈퇴 안 한다. 예. 이건 내 선거다. 아하.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게 선거에 유리할지도 의문인데 왜 갑자기 호소를 하고 또 전환길 거기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극단적 편향 상태에 빠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애초에 왕자 새기고 나왔을 때부터 나는 다 옳고 짐이고 국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라 예. 김건희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를 반국가 행위로 보고 본인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를 반국가 행위로 보는 그 사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국가에서 민주 시민들이 참고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메시지나 이런 상황이 뭐 지지자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나머지 국민들이 이것을 좋게 볼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속으로 김문수 후보도 속으로는 왜 저러실까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도 좀 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 예. 그 이미 국힘 국회의원 한 명이 빠지라고 네. 예, 거의 입을 다물라 이런 수준의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 봤을 때 앞으로 뭐 선거운동 그런 데도 메시지 내고 나오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석열 부부가?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김건희도 출연할 수 있을 거라고 김건희도 생각합니다. 출연할 것이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예. 그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지기현 판사에게 다 몰리는 것, 이거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기현 부장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3차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은 출석 모습까지 막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까? 이래 되면? 포토라인은 안 세울 것 같습니다. 네, 포토라인은 안 세울 것 같고 저는 그 윤석열의 계산은 자기가 본인이 등장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저 나오는 다르고, 게 그 아크로비스타 갔을 때 이기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또 그런 말씀했었죠. 박정환 대통령이 이긴 겁니까? 그래서 지금 홀로 천상계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뭔가 현실하고 뭔가 이렇게 구별이 제대로 안 된다. 윤석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통일 대통령의 꿈도 부부는 계속 꾸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결과론적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계속 구치소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구치소에 있을 테고 우리가 이런 험한 꼴 안 봐도 되는 것이죠. 근데 선거에는 뭐 이거는 질문이긴 하지만 민주당한테 더 유리하거나 뭐 더 좋지 않습니까?
윤석열 나와 있는 게. 저희는 예. 워낙 국힘 쪽이 지금 뭐 토리판이고, 네. 예, 그리고 워낙 국힘의 열성적 지지자들께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조금 윤석열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판단하시는 예, 거군요. 그래서 예. 저희는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뚜벅뚜벅 네. 그냥 이재명 후보가 위기 극복에 강한 후보이고 사실은 죽음을 딛고 시대의 어둠을 딛고 국민과 함께 국민 후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유세 장면 보면 이게 DJ 때와 노무현 대통령 때와 문재인 후보 때랑 달라요. 거의 국민들이 일체화된 감정. 네. 죽었다 살아난 어른들은 죽었다 살아난 내 새끼가 돌아왔다. 아하. 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났지. 비상계엄 때 같이 죽을 뻔했지. 근데 우리 같이 살아났지. 이런 일체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국민 후보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 후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네. 내란 종식하고 예. 내란 종식이 곧 경제 회복의 첫걸음인 걸 아시기 때문에 민생부터 살리시고 그로부터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냥 네. 국민 통합 얘기하면 그건 정치인들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민생이 최소한 회복되거나 회복될 조짐을 보여야 국민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다 지금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까? 후보를 수행하시는 일부는 빼고 다 지역구 돕니다. 야, 지난번에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완전 바뀐 느낌이네요. 저희가 2022년에 네. 정말 그 빈 유세차가 돌아다니고 그래서 정말 지지자들의 분통이 터졌습니다. 근데 21대 민주당과 22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 대표인 22대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운영하듯 경기도 운영했듯 그렇게 민주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네. 정말 국회의원답게 뛰고 있고요. 과방위의 경우 저희가 5월 8일 날에도 SKT 해킹 청문회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야무지게 따박따박 모든 의원들이 과거에는 그 거대 기업의 대표가 나온 국회의원들이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봐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안 그랬습니다. 다 따박따박 따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유심보호 서비스 100% 해냈잖아요. 감사합니다. 다 강제해갖고. 그리고 위약금 면제 문제도 저희가 선거 때문에 과방위 청문회를 못 열어서요. 네. 제가 TF를 구성하고 내려왔습니다. TF에 각방 보좌진들하고 해서 지금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계속 남양주에 계시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 저는 남양주 돌다가 방송은 나갑니다. 방송은 나오셔야죠. 방송은 또 알려주셔야 되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민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김진애 의원의 일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거운동 첫날 시작하시는 하는 날인데 네. 왜 진행께서 막 저희가 뭐 항상 이렇게 선거 시작하세요? 오늘 또 의원님도 스타일이 오늘 좀 이렇게 힘이 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가 네. 바로 저 시청 앞이잖아요. 요거 끝나고 바로 청계광장에 벌써 가려고 가십니까? 합니다. 오늘 9시부터 출정식을 합니다.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출정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하는 네. 것보다도 방탄유리가 등장할 것이냐 아니냐. 방탄유리가 더군다나 이제 청계광장이요. 그 주변에 높은 건물이 꽤 많아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마지막 위험이 이 테러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뭐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한 것에 의하면 옥상에서도 저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딩 같은 데서 저게 가능하다. 그거요. 2km도 필요 없어. 네. 500m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래서 체크하러 저도 명가드입니다. 잼가드. 직접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네, 오늘 출정식 가신다는 거죠. 해가지고서는 가가지고 좀 보고 이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다들 지금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지지자분들이. 아니 다들 이제 마지막 위험이다. 아. 우리가 그동안 뭐 실제로 내란 때부터 여러 가지 하면서 마지막에 사법 쿠데타까지도 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국힘의 그 무리한 후보 교체 일종의 쿠데타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 그때부터 그게 바로 비록 무산이 됐지만 이게 정말 무슨 다른 복선이 있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 테러에 대한 거를 더 위험을 많이 지적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얘기 좀 해보죠. 참 네. 주말간에 참 이랬다 저랬다 엎치락 뒤치락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아니. 그 새벽에 그 난리를 치고 그 후에 다시 또 김문수가 새로 돼버렸어요. 근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의 흑역사이자 민주주의의 흑역사고 그리고 국힘의 흑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교체를 이거는 끝까지 자기네들은 이름은 단일화 그러지만 단일화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폭력적인 후보 교체예요. 강제 교체라고 이건 봐야죠. 내부의 내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그 밤에 일으키니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석연치 않았던 게 그 전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처분 신청이 그게 기각이 됐잖아요. 예. 물론 이제 기각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 인정은 합니다만은 만약 그때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인용을 했더라면은 그러면 전당대회 못하게 하고 그래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뭔가 짬짬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불신을 주는 거였어요. 아니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국힘 쪽에서 자기네를 보면은 사법 구태타로 볼 겁니다. 네. 김문수 쪽에서. 그러니까 김문수가 또 다시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기각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이미 후보 교체를 해버렸잖아요. 네. 후보직을 박탈해 버렸잖아요. 정당한 경선을 통과한 후보를 박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각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법부 같은 사법부인데 다행스럽게 그 전에 또 이상한 짓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한 짓이 그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전당원 찬반 투표를 하는데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또 그런 질문도 그 설문지를 보니까 반대한다니까 3번 확인합니다. 다시 반대 맞냐고 재차 물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데도 이게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찬반 투표에서 사실을
부결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찬반 거의 추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 이게 추인하는 건 줄 알고서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워낙 후보직을 박탈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연민 네. 그다음에 3억까지 쓰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완전히 한덕수 쪽에서는 무임승차 한다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네. 그다음에는 한덕수 본인도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마치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성의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써줘 그러니까 빡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아마 거기에는 조직적인 반대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예. 그 일종의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 김문수 쪽의 반발은 당연하고 예. 모든 경선 후보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아하. 안철수, 예. 한동훈은 정말 세게 반발을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뭐 나경원 후보도 이런 일을 맞습니다. 해줄 수 없다 이러고 다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른바 정광훈표라는 게 있잖아요. 내부에서. 아하, 예. 그쪽에서 움직인 거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표도 상당히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들이 있어요. 저는 이른바 보수 쪽에 카톡방에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제가 그중에 멤버이기 때문에 예. 제가 평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 거기서 움직임들이 수상치가 않은 거예요. 다들 보시는 얘기해요. 거군요, 의원님께서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뭐 하지만 모니터링을 딱 하는 거니까 거기서 움직임이 야 거기서 드디어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게 정당 민주주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부결을 시킨 거겠죠. 결국은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한덕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등장부터 퇴장까지 야 이거는 참 열흘이죠. 공식적으로는 사퇴하면서부터 그 다음 날 딱 10일 걸렸네요. 네, 그 다음 후보 등록 8일 후보 등록 8일 때 걸렸고. 그래서 딱 열흘 만에 저기를 네. 한 건데 지금도요. 시민으로 들어간다는 말 하면 안 되죠. 일단 입당했잖아요. 입당했어요. 10,000원 주고 입당을 했건 1억을 주고 입당을 했던 간에 입당을 했으면은 당원으로서 더군다나 후보 뭐 단일 후보로 입후보까지 했던 후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하게 선대위원장을 맡는 거는 당연하고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해주셔야지 무슨 소리예요. 네. 당연히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은 이 정도를 예상을 못했습니까? 굳이 그 권한 대행하는 걸 그만두고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뭔 다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들 수상하게 생각하는 수상하다. 거니까 저 관료가 일생을 50년을 관료만 해온 사람이 그야말로 멘탈도 강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 이 무리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무리 나온 거는 이완규 네. 법제처장을 갑자기 그 이제 임명한다고. 헌법재판관 그때부터 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 왜 돌아선 거냐?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본인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게끔 모든 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그 중에 이제 이른바 집행부는 이제 국힘의 지도부였으나 친윤 지도부가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미칠 수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와가지고는 뭐 사태질도 하고 목소리도 막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스타일하고 달라져 버렸는데 그렇게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것이다. 근데요, 예. 저는 뭐 뒤로 돌아보고 나니까 그 저기 사모님께서 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꿈도 저기 뭐. 무속에 네. 익숙하시다고 그러는데 모든 게 팔자에 있다고 그러는데 네. 결국 팔자에 대통령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창피하고 그리고 저는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못 참는 게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못 참는 게 있는데 네.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사람을 못 참아요. 그리고 무임승차하고 새치기하고 뺀뺀하게 이거를 제가 못 참거든요. 딱 한독수입니다. 그러면 딱 한독수예요. 딱 한독수네요. 난 정말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서 내란 정권의 2인자로서 거기다가 내란 대행이라는 말까지 듣고 났는데 어디 거기서 여기 나와가지고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친윤 둘이 쌍권이라고 할게요.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이거는 일종의 김문수 후보 측하고도 네. 어느 만큼 조금 양해된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사람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일단 내부가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로서는 지금 여하튼 간에 다 붙들어 모아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친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친한동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묶어두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저는 이 모든 게 당권 싸움이라고 보는데 아하. 끝나고 나면 칼부림 나고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당권을 지기 위해서 저렇게 난리를 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네. 되는 게 김문수와 친윤하고도 공통의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한동훈은 배제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끝나고 나서도 아마 둘은 다시 또 힘을 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뭐 좀 나눠 먹으려고 들겠죠. 자, 그렇지만 뒤에 자꾸 누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확실히 메시지가 나왔어요. 윤석열 본인이 김문수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런 메시지 내는 거 참 납득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건요. 네. 딱 한덕수 후보가 되는 거를 기다려서 다 써놨는데 바꾼 겁니까? 그것만 싹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낸 거예요.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왜냐하면 존재감은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나 한덕수 민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맺는데 네. 한심하게도 그거 뭐 본인이 안 쓴 걸 텐데 그 밑에 보면은요. 네. 한독수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있습니까?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뭐냐면 예. 김문수를 밀었던 사람들도 예. 다 같이 여기에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말이 그 말이 안 맞네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거기 딴 데는 한독수를 김문수로 바꿨는데 못 고쳤네요. 거기는 그걸 못 고친 거예요. 엄마야. 여기 김문수 나왔으니까 오케이. 어이구야. 하고 그래서 다 또 우리 누리꾼들이 아이고야. 밑줄까지 쳐가지고 딱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덕수 되면 내려고 했던 입장문인데 그것을 살짝 바꾸다 보니까 걸렸네요. 실수가 몇 실수가 군데가.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이런 상황이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할까요? 윤석열이 나오는 게. 아니 이건 똑같습니다. 예. 선거에 이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권은 국힘은 내 거야. 내 거야. 국힘은 내 거야. 내가 내가 한덕수는 내가 안 밀었어. 한덕수 저거 국힘 잘했어. 아주 건강하게 잘했어. 김문수 나 밀어. 국힘은 내 거야. 나는 네. 1호 당원이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물귀신 작전은 절대로 안 놓을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쌍권의 친윤이 있고 아마 김문수도 서로 이용하려고 들 거예요. 절대로 거기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김문수가 왜 처음에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친윤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친윤이 밀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그다음에 지금 싸움이 아스파트 나는 거죠. 우파가 밀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요. 오늘 재판이 3차 공판이 열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하로 가지 않고 지상으로 가게 되면 포토라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예. 우리가 포토라인이라고 그럴 때는 평소에는 약간의 모욕감, 네. 그냥 거기서의 뭐 자기 자신의 고백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이거요, 이것도 직위원, 이거 큰일 났어요. 저도 의심증에 걸리는데 직위원 예. 이쪽에서 일부러 오늘은 지상부로 가게 해준 거 아닌가.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선거 첫날입니다. 맞습니다. 예. 선거 첫날에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게 포토라인이 있을지 없을지 이따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오늘도 뭔가가
그게 제스처든 아니면 뭐 어퍼카트든 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발언 어떤 발언이든 예. 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선거에 봅니다.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행동. 선거와 본인의 있잖아요. 예. 그 침팬지들이 네, 그 하는 얘기하셨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나올 때부터 네. 저는 속으로요. 왜냐하면 요새 정말 사법부를 정말 이것들이 또 무슨 공작을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한 게 있으니까 자꾸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강아지를 데리고 저기 한강에 산책을 하며 통작대교 간 것도 그러고요. 왜 보리밥집에 가가지고 사진을 일부러 찍히며 네. 왜냐하면 본인의 존재감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그렇다고 다른 그래서 네. 박지원 의원님이 얘기하시듯 예. 아예 나와서 유세까지 해라. 예. 그건 안 하실 그건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다른 윤석열 재판은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지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여기 뭐 유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환 조사를 해야지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해야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이제 2달만 남았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조금 빨라지는 기세는 보이는데 네. 이제 3주일 남았으니까 3주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검찰들도 이제 좀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 공직선거법 자체는 꼭 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지금 대법원 뭐 전원합의체가 뭐 맞든 틀리든 그렇게 나왔다면 네. 검사들은 해야 돼요. 검사들은 자기들은 해야죠. 해야 돼요. 자기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소까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재명. 요거는 저도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게 네. 요거는 저기 그 외환이나 내환죄가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거는 하리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네, 있는데. 이거는 하리라고 보는데 이제 얼만큼 속도가 빠르냐. 더군다나 그 선거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올 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아하. 적어도. 예, 그래서 예. 대신에 예. 지금 김건희를 아하. 쪽을 이제 말하자면 조사한다. 올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 명태균 관련해서 이제 공천 개입 의혹 네. 소환을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제 김건희가 나오고 또 수사 속도는 좀 날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검찰 내부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는데 자기네 판단이 어떨지. 근데 예.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미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했던 게 일단 잠재워졌기 때문에 네. 검찰은 나름대로는 검찰의 내부에서도 이거를 좀 속도감을 내려고 하는 쪽이 있을 일이라고는 보는데 네. 그게 어떨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저는 얘기하면서 막 짜증이 나는 게 아니 이게 검찰에 그렇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검찰이 왜냐하면 지금 이럴 거 아니겠어요. 친윤 쪽에서도 검찰에 연결이 있지 않겠어요.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쪽에서도 연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한동훈도 관계 있을 수 근데 있죠. 한동훈은 지금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는 일단 소환 날짜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네. 소환 일정을 확실하게 통보를 했다는 거 했다고 아니에요. 하니까요. 통보했으니까 만약 거기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번엔 체포까지 가야죠. 체포도 가능하다. 네. 뭐 솔직히 한쪽에서 바라기는 예. 오늘 예. 지기현이 예. 구속하고 윤석열 구속하고 그다음에 저기 김건희 소환해서 그날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구속하고 그러면 딱 좋겠는데 뭐 그건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죠. 우리가 자꾸 검찰이 그냥 정상적으로 갈 것 같으면 다 구속되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아니, 조사를 지금- 한 번도 안 받고 있고 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왜 지기현이 저렇게 풀어줬느냐, 그동안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요. 왜 심우정이는 그 다음에 저기를 안 했느냐. 이거 다 보니까는 다 이런 짓 하려고 한독수 올리고 그다음에 사법 쿠데타 일어나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하려고 마지막에 또 친윤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예. 이러려고 다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수상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지기현까지도 그럼 전체 플랜 중에 하나였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일부 로펌에 상당히 이른바
왜 미국에는 음모설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조직이 있잖아요. 일루미나티. 네. 일루미나티. 뭐 로마 시대 때부터 있다는 예. 뭐 중세 시대부터 있다는 일루미나티가 예. 뭐를 뒤에서 다 이렇게 뭘 조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음모론. 우리도 왜 세조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그 뭐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세종실 때부터 해가지고 일부 예. 그 양반들이 자기네들의 저기를 해서 이런 얘기들이 항상 이제 음모론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수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뭐 그랜드 플랜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른바 사법과 법조와 우리의 관료와 그다음에 이 돈과 그다음에 친미와 친일과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조직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 안에는 윤석열도 들어있고 한덕수도 들어있고 조희대도 들어있고 지기현도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 법조의 민낯도 다 드러나는 것 같고 또 급기야는 이제 14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열리고요. 26일 날은 전국 법관 대표자회도 열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 조희대 그 14일 날 청문회는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수상한 것들도 있고 그 주변에서의 뭐 증언들도 상당히 나올 거고 그다음에는 국민들로서는 국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 심의 과정과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낱낱이 밝힐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14일 날은 확실히 하는데 26일 날로 지금 잡혀 있는 전국 법관 회의는 거기는 솔직히 내부의 개혁파와 그다음에 기득권파가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보수적인 법관들은 뭐 하든 간에 이게 과연 지난 그동안 있었던 사법 파동 우리가 7번의 사법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동처럼 조희대의 사퇴까지도 이끌어내갈 정도의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26일이면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뭐 또 해놓겠죠. 근데 이제 저기 사법부 수장을 부르는 게 맞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 나오죠 그 사람은. 또 이런 이제 법을 재판정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입법을 지금 민주당 만들고 있는데 이거 개인을 위한 법 아니냐,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청문회 부르는 거 아니 왜 뭐 청문회 할 때 우리 다 불러섰잖아요. 부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부르고 오히려 그게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법 만드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 저는 이게 환심한 거야. 윤석열 중에 윤석열 정권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원칙과 상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 되는 일을 갖다가 법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버려서 거예요. 당연한 거를 법으로 만든 것이다. 아니 이거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 저 내우 외환에 의한 거 아니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헌재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자 이러고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이게 혹시나 저 카르텔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명토 박아 놓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는 왜냐하면 여태까지 윤석열이 다 한 짓을 보세요. 지체 없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지체 없이 안 하면은 6달도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안 해놓으면 계속 그걸 이용하니까. 징벌 조항이 없으면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 하면은 뭘 가지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하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지금 아주 나쁜 종류의 부작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큰 들어요. 상관이 없지만 해석상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의 저는 반대 얘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헌법 교과서에. 헌법학자들 그러고 헌법학자 다 같이. 나도 이상한 얘기를 하니 그냥 입법으로 그냥 해버린다. 아니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지난번에 왜 이완규하고 또 뭐 한 사람을 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랬냐. 이게 뭐 하나가는 헌재로 갈 테니까 헌재에서 그렇게 엎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불안하니까 이걸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이건 지금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다. 대한민국을 뒤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선 캠프 얘기도 좀 캠페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국 경청 투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했죠. 아니 뭐냐면 제가 다니지 못해도 하나하나 좀 하는데. 작은 시군으로 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기 강원도부터 예. 강원도 아주 저 위에 고성부터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땅끝에서 끝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그 동안에 약간의 오지라고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대통령 후보가 잘 발이 닿지 않는 데까지 곳곳 골목 곳곳에 가서 경청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뭐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 이쪽에 또 분위기를 굉장히 업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어서 저는 뭐 상당히 잘 택한 더군다나 그동안 국힘은 그냥 완전히 그 안에서 망가졌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너무 꼴 잘 짠 것 같아요. 그 지금 좀 시일이 좀 되긴 했지만 윤여준 전 장관하고 지금 정은경 전 처장이죠. 질병관리처장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시간이 좀 네. 걸리긴 했지만 네. 오래된 얘기긴 한데 민주당의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번에는 뭐 너무 통합 선대위가 잘 됐죠. 잘 꾸려졌다고 보시는 왜냐하면은 거군요. 지난 3년 전에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 안에 진통도 있었으려니와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경선 주자들 그 다음에 또 각계에서 상당히 신망받는 사람의 네. 윤여준은 중도 보수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에 상징이 되고 그다음에 가령 정은경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내란 바이러스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강을 좀 먹습니다. 이러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강근실 전 장관도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이게 이번에는요 스피커 파워가 아주 좋아요. 그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스피커들 파워. 왜냐하면 제가 지난 3년 전에는 예. 막 속상해가지고 스피커 예. 더 영입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위원장 하면 뭐예요? 나와서 이상한 소리 딴소리 하고 하더라고 위원장들이 단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아주 네. 잘하고 계셔서 예. 좋습니다. 그 아주 걸출한 보수 인사 영입한다 얘기가 있다가 좀 지금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혹시 선거 기간 동안 또 그런 분 인사 영입도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뭐 저는 가령 김상호 의원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입당 김상호 얘기 탈당은 의원은 했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만 김상호 의원은 거물은 아니죠. 거물 좀 되려면 유승민 거물이라 전 의원 하면 정도? 어느 정도의 세력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저거 하는데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러라고 보면 아주 큰 적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른바 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부를 구성할 때 아하. 그때는 아마 조금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실제로 사실은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그냥 다음 달부터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달부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제일 중요할 테고 그러고 나서 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데는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이었잖아요. 그때도 2달 이상 걸렸죠. 그러니까 정부가 다 구성이 될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선거 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각이라고 하나요? 방탄유리 앞뒤로 앞뒤로 여기 있으면 예, 앞뒤로 위는 뭐 하나 위는 저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위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위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다들 앞뒤로 한다니까 위까지 해주세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도 사실은 트럼프의 그때 저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방탄유리입니다. 그래요. 오늘 출정식을 한다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거 하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심 그게 포인트가 관전 될것 포인트입니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대 의원과 함께하는 1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표 뉴스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